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혁신이 이제 구성, 그 다음에 나올 것이 1호 혁신안이 무엇이냐. 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네? 탈탈친으로 갈 거다. 탈탈친이 뭐냐면 탈이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념을 탈친윤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도 방공포로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친민세. 인요한 교수가 굉장히 서민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예전에 무슨 화면 보니까 호떡 먹고도 배 뜨고 이러면서 먹던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탈탈친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거 또 그대로 나와버리면 또 난리가 나겠네. 두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이제 오늘 아마 이제 혁신위원 명단이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농담도 못합니까? 이게 재밌었는데. 농담도 못합니까? 약간 이 외모는 외국인이시니까. 예. 야 저렇게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야 약간 재밌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대기실에서 아마 동아일보 우리 채널A 21층 대기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아이고 나도 많이 봤어요. 네, 이러면서 약간 좁아지세요. 그러니까 난 처음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저는 그래서 헬로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농담도 못합니까? 네. 제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약간 농담도 못합니까? 예. 편집해 두 번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시그널 지수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두 분의 시그널 지수 보여주시죠. 예. 김준현 에디터님 1.5. 1.5. 네. 예. 소장님은 4점. 두 분이 역시나 또 이유가 있어요. 1.5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제가 김기현 2기에 대해서 예. 어린 반푼어치라고 하는 걸 반겨줬잖아요. 네. 반푼에서 좀 늘어났네. 그럼요. 한 개 더. 인요한이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한 개 더 얹어가지고 한 개 반. 이거 아주 긍정적인 평가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하나씩. 네. 저는 사점보다 애몽이야. 4점 준 거는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조금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4점이 사생결단에 4점을 줬다. 그럼 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도 자기 운명을 다 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도 만약에 내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 이거 시방 나 못하겠어? 이러면서 욕하는 줄 알았네. 저는 나가버리면 나가버리지 이걸 그냥 그대로 존버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으시다. 이낙연 동아일보 출신 우리 이낙연 전 총리야. 네. 낙엽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요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하여튼 절박하니까 4점을 줘봤습니다. 나가지도 못합니까?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지. 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줘? 내가 할 때는. 알겠습니다. 함 작가는 그냥 비웃네. 전 뭐 익숙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자, 일단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혁신이랑 별도로 이제 당에서 다음 주에 총선기획단이랑 인재영입이 요거를 발족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혁신이랑 이게 공천 뭐 이런 이슈 관련해서 당이랑 혁신이가 충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롤이 뭔지 모르는 상황.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총선 기획단은 정확하게 총선을 기획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 영입위도 인재를 영입하는 거잖아요. 혁신위는 뭘 하죠? 혁신을 하죠. 혁신위가 인재 영입을 할 수도 없고 총선 기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혁신하는 건데. 업무롤이 다르다. 그러니까 뭘 하냐고요, 이렇게 혁신위가. 혁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애매한 거예요. 자, 좋았어. 방금 전에 좋았어. 자,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이냐면은 아하, 네. 자, 전권을 뭐 김기현 대표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정권이 없어요, 일단은. 네네. 지금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본인이 정권이 없는데 무슨 정권을 줍니까? 네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을 한 거고 맞습니다. 용산에 대한 반감, 네. 부정적 평가란 말이에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잘못된 거라고 직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네. 김기현 대표도 못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할까요? 자, 또 하나는 자, 지금 오늘 이제 혁신위원이 아직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보수 언론에서 특히 뭐 얘기가 처음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뭐 함은경, 네, 뭐 네. 박은식 뭐 이런 네. 김경률 막 네,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왜 혁신위원이 되죠?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국민의힘이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바뀌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분들의 능력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분이에요. 함은경.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할 때 자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함은경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경률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네, 그림이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러면은 자 혁신위원들이 그럼 얘기를 해요. 자 민주당이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을 해체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혁신이 되겠냐고요. 이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니까. 혁신이가 롤도 없고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컨셉 자체가 지금 애매하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어저께 홍범도 장관 80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보면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흉상 이전에 대해서. 그 말만 나오면 뭐 이제 다 부정적이야. 자, 그런데 용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박민식 장관도 최고 대우를 하겠다고 지만 그렇죠. 계속 뭐 말은 하겠다라는 그렇게 거예요. 그러면은 혁신위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그리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꼽혔으면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 이거 바꾸십시오. 네. 라고 메시지를 내면은 돼요. 네. 그러면 혁신위가 뭔가 다른 방향이 있구나라고 이게 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당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혁신위원장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이게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혁신위원장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별을 한 개를 더 드렸지만은 네. 그러니까 어리면 한 푼 반푼어치도 없다. 이것도 지금. 반푼어치 없어요? 한 푼 반푼어치. 예. 이게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혁신위가.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느낌이, 이번 네. 혁신위가 실패하면은 국민의힘이 실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절박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정말 감이 없는 거죠. 네. 한 치 앞이 아니라 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저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광판도 안 보고 있고 또 여론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럴까? 대통령실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놀고 있는데 월급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뭔가 상당한 자료와 긴박함, 위기감 이런 게 느끼고 없을 있을 리가 거다.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임명된 지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혁신위원도 구성이 안 됐는데 혼자서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혁신위원이 구성되면 네. 말 그대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세게 나갈 것 같아요. 구성 일단 대통령에 되면. 대해서도 이거 바꾸는데 대통령 안 바뀌면 배째요. 나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인요한이라고 하는 이 연세대학교 교수 이른바 푸른 눈의 한국인도 본인의 노후 인생이 실패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절박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한두 번 또는 두세 번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총선기획단 인재 영입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김한길 대통령이 상당히 조언을 해주고 있는 일종의 대통령의 사실상의 멘토죠. 네. 그렇다면 김한길 위원장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사실상 김기현 대표는 자리에서만 물러나지 않았을 뿐 본인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총선 기획단이랑 인재 영입이도 혁신위의 주도하에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약간, 그리고 이 어떤
힘 대결에서 김기현 대표는 거의 찌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도저도 안 왜냐하면 되는. 대통령이 지금 중동 심판 순방으로 상태가 이제 고무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들어와 보면 또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 얘기 이야기가 나오다 나오고 보니까 김 대표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사실상 무게는 인요한 위원장 쪽으로 넘어올 갈 수도 수밖에 있다. 없다. 저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실패는 국민의힘의 실패고 국민의힘 실패는 대통령의 실패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절박한 이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뭐 2부에 이제 나올 거긴 한데 김명민 최고위원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 혁신위원 오늘 발표 예정이라고 다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한 7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이거 다 못 모을 수도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많이 고사를 하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랬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2부에서 확인하시죠. 네. 하고 아무튼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나름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클리어하게 2부에서 확인하시죠. 예, 여기서 하시는 김명민 또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나이스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혁신이 이제 구성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바로 이제 1호 혁신안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어떤 취지의 내용이 좀 담겨야 이 여당 지지율에 좀 상승세도 좀 하고 혁신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혁신위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잘하는 경쟁이 돼서 민주당도 좀 긴장을 하고 뭐 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5.18 참배하러 간다고 이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 가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이 안 좋은 게 5.18을 폄훼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지금?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예를 들면은 옛날이죠. 옛날에 그런 건 있고, 그게 이제 이준석과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 시절을 거치면서 약간 많이 희석이 돼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찾아가가지고 약속도 여러 번 하고 물론 안 지킨 약속도 있지만은, 그래서 호남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실은. 근데 갑자기 호남을 우리가 홀대를 했으니까 호남 인사를 중용을 하고 네. 호남에 가서 뭐 인사를 하고, 이게 엉뚱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굳이 뭐 가는 건 좋아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안 좋은 게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념 전쟁. 그리고 이념 전쟁, 이념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만 그렇게 하지 시그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할 거야 말 거야, 우리는 이걸로 판단할 거야,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강하게 세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1호 혁신안이 이를테면은 뭐 공천에 대한 뭐 이를테면 뭐 중진들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여성을 배려하겠다, 뭐 호남은 지역 균등 정책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엉뚱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본질을 파악을 하고 본질을 직시를 하고 본질을 바로 찔러 들어가는 혁신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게 혁신위가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아프로디테 디프로디테님께서 배소장의 팬들한테 집착해요. 방송을 계속 추적해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실 일들이 많아요. 저도 스스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 방송에서 네. 천하람을 혁신위원으로 좀 저 들었습니다. 임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전화가 하자마자 그 뒤에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그걸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제 스스로의 이 영향력. 교만과 오만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또 덧붙였죠. 천하람이 단번에 받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삼고 처리를 해라.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천하람이 거절하면 천하람이 이제 야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네. 바로 일성은 뭐냐 하면, 지금 받아 적으실 분은 받아 적으시고요. 네. 탈탈친으로 갈 거다. 탈탈친? 탈탈친. 아하. 탈탈친이 뭐냐면 친구를 탈이념. 탈이념. 아이고, 이념 그 뭐요? 이렇게 하면서 이념을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뭐 할지 알았어. 이러면 네. 이러면서 탈 이념. 약간 탈이죠. 느낌 있어. 그다음에 느낌 탈은 있어. 뭐냐면 탈친윤. 아하.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탈친윤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걸 막 마냥 방공포로 쏘아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이준석 전 대표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탈탈친, 친은 친민생. 아하. 왜냐하면 인요한 교수가 북한의 인권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시민단체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네. 유진벨 재단인가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면서 굉장히 서민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예전에 무슨 하면 보니까 호떡 먹고도 내 뜨거워 이러면서 먹던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탈탈친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거 또 그대로 나와버리면 또 난리가 약간, 나겠네. 약간 느낌 있는데요, 진짜? 탈탈친. 네. 이게 또 이게 먹히잖아. 탈탈친. 약간 힙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세 개를 던지셨으니까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또 맞았다고 하실 거니까 1호 혁신안에 어울리는 거 하나만 찝어보시죠. 이게 탈 이념이지. 탈 인형으로. 아하. 그러면서 저는 일성이 이걸 것 같아요. 우리 김준일 수석께서 이제 만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홍범도 너 철상 우영상 이전 안 합니다. 그대로 원래대로 네. 오케이 해놓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아침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네. 직접 듣지는 못하고 지금 기사로 봤는데 하태경 의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혁신위는 홍범도 흉상 이전 계획 철회와 같은 정책 변화를 제안을 해야 된다. 정책적인 변화를 제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네. 솔직히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 같은 거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라고 하면 혁신위가 그거를 하고 대통령이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은 네. 네.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혁신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네. 어쨌든 뭐 그 동상 이전하는 건 행정적인 거니까 뭐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한 뭔가 뭐 건의를 하겠다라거나 뭐 약간 그런 취지로 약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근데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육사가 갑자기 그걸 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빼놓고 설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육사가 하는 그렇게 건데.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안 좋은 방식이라도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육사는 바로 멈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적인 방식이냐 아니냐 그런 거 떠나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작업을 중단만 해도 전 대통령 지지율이 한 5% 올라갔어요. 취소가 아니라 중단만 해도. 네. 취소하고 취소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5% 올라가요. 근데 그거 안 하겠어요. 저는 한다. 5%면 한다. 3%면? 3% TV로 가야지. 3% TV로 가야지. 가고 싶어요? 뭐 불러주면 나가. 왜 이래? 아유 저 가서 광고하고 오겠습니다. 찔리기와 만세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자, 그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그 이제 신당 창당 가정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층이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것만 보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비윤계가 좀 빠져나온다. 당에서 빠져나온다고 해도 그럼 여당에는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다만 이게 지역구에서 3자 구도가 됐을 때는 네. 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21일에서 22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1015명이었네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 46.6, 국민의힘 30.4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했을 경우에는 이 신당은 17.7을 얻고요. 네. 민주당은 그냥 해서는 46.6이었는데 신당이 나오면은 38.1로 빠지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30.4에서 26.1. 오히려 네네. 국민의힘이 덜 빠져요. 4% 빠지고 민주당이 8%포인트 빠진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둘을 합쳐봐도 유승민, 이준석 신당보다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도에
예를 들면 지지할 정당이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제3당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다. 근데 비례에서는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역구로 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3자 구도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예를 들면 25%가 넘으면은 민주당도 위협감을 느끼는데 이게 20% 미치면은 이게 민주당에서 지지 중도층에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불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3자 구도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하, 그렇죠. 이런 이제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12일이 지금 예비 후보자 등록이거든요. 네. 선거법을 그때까지 지금 양당이 개정한다라는 목표 아래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네. 1차 데드라인이 그때입니다. 신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셈법들이 나오는 게 딱 그때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느냐 아니면 네.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권역별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좀 발생하니까 그렇죠. 조금 그건 나중에 제가 네. 그때 즈음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혹시 짧게 아닙니다. 네, 짧게 저는 역시 방송 시간을 네. 중시하시는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배려로 바로 한 줄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장님 한 줄평부터 먼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생적사 사적생이다. 네. 지금 인현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하는 걸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새기지 않으면은 살겠다고 생각하면은 죽은 것이고 죽었다고 생각해야 살 수 있다. 네. 정말 그 백척 간두에 선 마음으로 해야 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톤님, 네, 저는 영화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지금까지 이런 혁신은 없었다. 이것은 혁신인가 자폭인가? 너무해. 영화 극한 직업. 좋아, 좋아. 너무해. 예. 혁신위원장이 일단 극한 직업이고요. 예. 네. 뭘 해도 욕을 먹는 극한 직업이기도 아하. 하고 혁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네. 자폭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이 깜짝 놀란 혁신.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압수수색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양쪽 다 들어오겠네요. 네. 뭐 뉴스톱 사무실은 여기가 아니니까. 예. 12층.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줄평 잘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